제1절에 보시면 이제 회계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기초. 자, 여기 회계 기초에 보시면요. 과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가 중요한 포인트냐 이걸 아셔야 돼요. 회계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건데 회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회계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에 대한 전달. 그럼 어떠한 정보가 되느냐라는 거죠. 이 정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틀을 갖고 그냥 가서 말로 할 수도 있겠죠.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을 하기가 수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정보에서 어떤 틀이 있어요. 틀. 이 정보의 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얘기합니다. 재무제표가 뭐냐? 시험 목적상 대단히 중요하고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일단은 그냥 재무제표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걸 전달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하느냐라는 거죠. 누구한테. 자, 여기에 누구한테 하느냐라고 하면 이걸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그럼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왜냐하면 회사를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회사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집단들이 이해관계자라는 거지. 이해관계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에 누가 들어가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가 들어갑니다. 주주라는 것은 회사의 주인이 되겠죠. 회사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회사의 주인으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주주이면서 내가 실질적인 경영자다. 이러면 내가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따로 있고 그걸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영자와 주주가 서로 어떠냐면 이해관계가 딱 일치되면 좋겠지만 일치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정보는 어느 쪽에서 더 많이 갖고 있냐면 경영자 쪽에서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적게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의 어떤 도덕적인 해이, 그러니까 자기 것만 막 배불리 채운다라는 겁니다. 주인 거를 배불리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경영자의 보너스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성과에 따른 결과물을 갖다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00% 알려주지 않고 한 50%만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너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떤 걸로 해서 확인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회계 정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회계 정보. 그게 주주의 입장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그렇지 않고 아주 작게 한번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된 건 맞아요. 맞지만 이 회사를 계속적으로 경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소액주주예요. 그냥 주식을 어떻게 해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주주의 입장이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주식을 내가 계속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팔아버릴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대충 옆에서 막 하는 얘기만 듣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현금 미래 창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보유할 거냐, 팔아치울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채권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회사가 돈이 필요로 하다니까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의사결정이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빌려준 돈을 갖다가 회수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추가적인 대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뭐를 통해서 확인됩니까?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영업을 활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지, 아니면 내가 빌려준 돈을 갖다가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측정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회사에 건물이나 토지가 많아서 담보를 제공해서 빌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요. 회사가 앞으로 계속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어떤 내용을 보느냐라고 하면 바로 회계적인 정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거래처도 있어요. 거래처. 아니 거래처가 회계적인 정보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갑이라는 슈퍼갑 회사가 있어요. 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텄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야, 내가 너 물건을 살 건데 과연 네가 제대로 내가 요청할 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는 뭐냐면 네가 재무적으로 아니면 경영 성과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회계 정보를 통해서 보고자 한다는 거죠. 회계가 그런 목적을 한다는 겁니다. 봤더니 어떻게 돼요? 아, 재무적으로 견실해요.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성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겠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게 거래처 내용이고요. 거래처 내용. 그래서 실제 보면 어떤 회사에서 거래를 틀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갖고 와라.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업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종업원. 아니 종업원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는데 이번에 임금 인상을 갖다 몇 프로 요청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그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어떠냐면 회사의 재무적인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매출에 대한 신장, 이익에 대한 어떤 증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연도에 임금 인상을 갖다가 뭐 5%를 갖다가 요청합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의사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내가 종업원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다닐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이 회계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회사의 회계부서에서 근무한 분들이 회사의 위험을 제일 먼저 감지한다는 거죠. 제일 먼저 감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퇴사라는 사람이 회계부서 사람들. 근데 또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퇴사하는 사람도 회계부서 사람들. 왜냐하면 회사의 회계부서라는 것은 아무리 경영이 흔들리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남아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우스갯소리로 회사가 휘청거리면 제일 먼저 뛰쳐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까지 남는 걸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회계부서 담당자들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이용을 할까요? 회계정보를. 예, 이거 정부에서 이용합니다. 정부에서.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라라고 하면 과세관청, 즉 국세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걷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얘네들이 제대로 냈는지를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주로 그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뭐냐면 회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회계 데이터를 막 비교를 해요. 분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종업계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회사들 혹은 지나치게 높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축적된 회계적인 정보, 그 밖에 회계 외적인 데이터를 갖다 활용을 해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이 이제 주로 활용이 되냐라고 하면 재무적인 정보, 회계적인 정보가 주된 어떤 활용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회계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목적 뭐냐라고 하면 정보의 이용자, 정보 이용. 여기서는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이것도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결국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의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계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 정보의 제공, 누구에게?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회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 나옵니까? 라고 하면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냥 개념상 정보의 제공 이렇게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돼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경영자라든지 주주라든지 채권자라든지 종업원 거래처라든지 그 밖에 정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회계 정보를 갖다 이용하는 이용자에 해당이 된다. 이해관계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미래투자자인데 미래투자자. 그러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어떻게 잠재적인 미래투자자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투자할 건지 말 건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가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회사를 계속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저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용자, 이해관계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 회계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분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수업 목적상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업 목적상 어떤 특정한 단어를 갖다가 바꿉니다. 아니면 재무회계에 있는 내용 갖다가 관리회계 있는 것처럼 막 꾸며서 올바르지 않은 것,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가 있고요. 관리회계가 있습니다. 교재에 따라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세무회계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는 생략이 돼 있고요. 두 가지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재무회계라는 것은 뭐냐? 관리회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먼저 보시면 재무회계는 주로 누가 이용하느냐? 핵심적인 단어를 말씀드리면 이건 외부. 관리회계는 내부입니다. 내부. 관리회계에서는 누가 이용하냐라고 하면 내부의 경영자, 그 다음에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관리회계라는 게 도대체 개념상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요 앞에 보시면 원가 관리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의 금액이 듭니까? 이게 원가입니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물건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얼마가 소요됩니까? 이거 계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을 원가회계라고 해요. 원가회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범위에 보시면은 전산회계 1급에서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가회계는 주로 이거 만드는데 제품을 생산하는데 얼마가 듭니까를 주로 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관리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 의사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주로 이걸 생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어요. 요걸 만들어 달랍니다. 이걸 만드는데 우리가 이 제품을 생산하는 걸 수락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특별한 주문에 대해서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거. 이것도 관리회계 파트에서 들어가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의 시설 장치를 갖다가 더 늘려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투자 의사 결정도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특별 주문에 대해서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시설, 투자, 결정, 여부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